다음에 대놓고 홍익대. 홍익이는 시립이는 이게 좀 얘네가 좀 이렇게 항상 좀 많이 나와요. 자, 이렇게 나왔는데 주사위를 했을 때 홍익이의 주사위의 눈 6개고요. 6면체. 아빠도 6면체인데 숫자가 다 틀려요. 그럼 떼굴떼굴 굴렸을 때 누구는 이기고 지는데 비길 수도 있을 것도 같은 숫자가 있으면 근데 하나도 없죠. 그러면 큰 숫자가 나오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자, 이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 가장 큰 차이점은 첫 번째는 그냥 홍익이는 홍익이만의 평균. 아빠는 아빠만의 평균입니다. 그죠? 그러면 홍익이가 갖고 있는 숫자들이 있고 아빠가 갖고 있는 숫자들이 있는데 그 숫자들의 평균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누구랑 붙었을 때 승률의 평균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자, 확률 변수 x 했을 때 얘는 당연히 그냥 이렇게 구하시는 거죠. 확률 분포표를 갖고 구하시는 거죠. 확률 변수 x가 2, 4, 6 뭔지 아시죠? 주사위 하나 던졌을 때 나올 확률이라고 하면은 이거죠. 확률 변수가 뭐가 있죠? 1의 눈이 나오는 경우, 2의 눈이 3, 4, 5, 6의 눈이 나오는 경우일 수가 있어. 그러면 그때의 각각의 확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6개 중에 하나 했을 때 얘 나오는 케이스 하나 1이고요. 1시 1이고 이렇게 되잖아. 결국엔 다 뭐죠?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위아래, 위아래 이렇게 곱해서 더하는 게 평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게 확률 분포표죠. 자, 해서 위아래 다 곱해주는 거죠. 원래 이 식도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써왔던 건데 용어를 그렇게 안 했던 것 뿐입니다. 근데 그걸 다 보여주면 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수학을 수능 수학까지 할 것 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설명할 텐데 그건 필요 없고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 계산. 얘는 뭐 또 같은 의미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 평균이 19고요. 홍익이가 아빠가 18이야. 그러면 홍익이의 평균이 더 크니까 당연히 홍익이가 두 번째다. 누가 더 유리합니까? 홍익이가 유리하겠네가 아니라고요. 얘는 내가 갖고 있는 주사위에서 있는 숫자들의 평균을 말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남들이랑 다이다이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떤 변수를 갖고 있고 어떤 조건인지 모르잖아. 따져야죠, 정확하게. 얘도 선생님 두 가지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죠? 뭐 비슷한 원리긴 한데 이것도 의외로 되게 많이 쓰이고 대학교에서 모범답안으로도 많이 나오는 케이스입니다. 자, 뭐냐면 표로 작성한 건데요. 위에가 홍익이가 있는 눈이고요. 밑에가 아빠가 갖고 있는 눈인데 얘는 쌤이 홍익이를 주체로 본 겁니다. 다시 말하면 홍익이가 2가 나오고 아빠가 5가 나오면 홍익이가 졌다 이겁니다. 그럼 아빠가 5가 나오고 홍익이가 25 나왔으니까 이겼다. 동글뱅이가 홍익이가 이겼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얘를 그대로 딱 써. 그럼 이게 6개. 6개니까 전체 카운트는 36이죠. 그 중에서 동글뱅이 몇 개 있죠? 16개 있잖아. 이게 홍익이가 이길 확률이잖아. 경우의 수잖아. 그러니까 9분의 4. 홍익이가 9분의 4면 아빠는 9분의 5겠죠. 그죠? 그러니까 누가? 아빠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렇게 표로 작성하셔도 되고요. 혹은 이렇게 보셔도 되죠. 홍익이의 확률 변수 x를 표시하고요. 아빠의 확률 변수 y를 표시한 다음에 그냥 여러분이 여기다 멘트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썼지만 홍익이가 2나 4가 나오면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빠를 이길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홍익이가 23이 나오면 4번은 이길 수 있고요. 4가지를 이길 수 있고요. 25가 나오면 또 4가지, 얘도 4가지 이렇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걸 멘트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쓰시면 좀 그렇죠. 이상하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도 36분의 4, 4, 4, 4 곱하기 16. 그죠? 해서 아빠가 더 유리하다. 이렇게 적어주시는 겁니다. 답은 다 똑같고요. 접근하는 방식이.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경우의 수나 확률 같은 케이스는 그죠? 웬만하면 한두 개씩은 좀 이렇게 좀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둘 다 좋은 방법. 왜? 여긴 다른 표로 작성해라 뭐 어떻게 해라 멘트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그래서 얘가 홍익이 아빠는 매일 한 번씩 405일간 벌써 이것 자체가 주사위로 했다. 이것 자체가 뭘 말하는 거죠? 시행 횟수를 말하는 거죠. 1일차, 2일차 했다 이겁니다. 그죠? 근데 이게 상당히 횟수가 크죠? 예를 들어 이거죠. 어떤 학생이 학교를 갔는데 지각할 확률이 뭐 예를 들어 7분의 2다. 근데 얘가 뭐야? 250일을 등교하는데 100일 이상을 지각할 확률 뭐 구해라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원래 정확히 할 것 같으면 250일을 등교하는데 100일 이상 지각할 확률이야. 근데 지각할 확률이 7분의 2다라고 해. 그럼 원래 얘를 갖다가 정확하게 우리가 문제를 풀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250일 중에 100일, 100번 할 거. 그래서 뭐야? 얘 확률이 7분의 2에 100번이고 나머지가 7분의 5겠죠. 그래서 얘 두 개 빼니까 얼마? 150 더하기 250 중에 101번 지각할 확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도 또 7분의 2에 101에 7분의 5에 149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250씩 250씩까지 가야 된단 말이야. 말이 안 된단 말이죠. 그죠? 그 원래는 251, 100일을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셀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많아. 셀 수가 너무 없어. 그럼 나는 아예라씨 못하겠다. 나는 뭐야? 이상 확률 변수를 정규 변수로 넘겨버리는 거죠. 그게 나중에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게 통계에서는 최고야. 알겠죠? 왜? 정규 보면 다 물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조금 나이도 있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나중에 하나만 더 해주면 되는데 독립시행을 이항분포를 갖고 독립시행으로 해서 문제 푸는 게 있습니다. 그것만까지만 하면 되는데 어쨌든 얘가 원래는 살 수는 있어. 그래서 엄마 올해 며칠 남았죠? 올해 3개월 뭐 좀 더 남았나요? 그럼 내년 초까지 가야겠다. 방문 걸어 잠그고 산수하시면 돼. 근데 그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를 이산을 정규분포로 넘겨서 계산하는데 나중에 이런 것까지 하시면 됩니다. 해서 이런 게 원래 뜨면 이거가 머릿속에 한번 돌아갈 수는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갈게요. 우선 여기 했을 때 홍익이가 승리한 날이 총 200일 이상이 될 확률을 아래쪽에서 구하십시오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선 선생님이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변수와 그 다음에 사건을 언급을 꼭 해 놓으시라고 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적었다는 것 자체가 언급을 해야 돼. 뭐야? W로 변수를 잡았잖아. X, Y 같이 변수 잡았잖아. 근데 W를 뭐로 잡은 겁니까? 승리한 날을 확률 변수 W로 잡은 겁니다. 내가. 그럼 반드시 그걸 멘트를 날리셔야 돼. 그래서 승리한 날에 대한 이항 분포로 정리해 보겠다는 소리입니다. 이항 분포로. 그러면 얘가 N이고 얘가 P야. P는 아까 위에서 구했죠. 그래서 이렇게 했어. 그래서 이와 같은 분포를 따른다라고 이것도 약간 정해진 멘트죠. 근데 이거 갖다 아까처럼 할 것 같으면은 이거 할 수 있어 없어? 그럼 이거 아까처럼 하면 이거네요. 405 컨비네이션 200 9분의 4 이렇게 405 컨비네이션 200 9분의 4에 200 곱하기 여사건이니까 9분의 5에 200 빼니까는 205 그죠? 더하기 405 중에 컨비네이션 201 9분의 4에 이걸 적는 거라고. 이게 말이 돼? 안 되잖아. 200 이상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뭐 에라이씨 나 못 쓰겠다. 자, 그때 그럼 이게 뭐냐면 우리가 n이 책마다 조금씩 큰데 다른데 n이 상당히 클 때 혹은 n이 적당히 커질 때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궁금하겠죠. 그러면 선생님 n이 어느 정도 크면은 이산을 연속으로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이산을 연속으로 던지면 됩니까? 라고 하는데 보통 선생님은 한 15개 이상 뭐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학생 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5개 이상이면 크다라고 해서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5개 이상. 근데 뭐 6개, 7개 이렇게 애매하게 나오진 않겠죠. 근데 6개, 7개만 해도 이거 계산하니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 그죠? 이거 연사 400 컨비네이션 200을 갖다가 이거 4번만 5번만 해도 짜증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뭐 그냥 당연히. 자, 어쨌든 5 정도면 수학에서 큰 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W에 대해서 얘가 이렇게 딱 얘 이항분포를 따른다. 그런데 내가 얘를 못하겠으니까 이거 B 이항분포를 못하겠으니까 난 뭐한다? N으로 정규분포로 던져버리겠다라는 소리입니다. 그죠? 해서 아까 잠깐 했지만 XB가 NP고요. XN이 M 표주표자 제곱 분산인데 자 얘를 다시 쓰게 되면 이렇게 됩니까? M은 다시 XN을 했을 때 N은 여기서 보면은 NP 얘는요 NPQ 이렇게 구하시는 거죠. 그죠? 해서 405 곱하기 94한 게 얘고요. 여기다가 다시 9분의 5까지 한 게 얘고요. 됐어요. 그랬을 때 200 이상. 그럼 얘는 뭐 하는 거죠? C. 그죠? 이게 G죠. G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표주편차분의 별량마이너스 평균. 얘는 모르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제 평균을 0으로 하는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2 이상이다. 그럼 여기 2 이상. 그럼 항상 얘는 좌우 대칭이니까 전체 확률은 무조건 더하면 얼마다? 1이라는 거죠. 그럼 전체 확률이 무조건 1이라는 것은 확률은 넓이. 이 곡선의 합이 다 넓이가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1이라는 거야. 근데 좌우 대칭이야. 그러면 반쪽은 무조건 뭐다? 0.5라는 거죠. 그리고 정규분포 표에 나와 있는 것은 항상 0을 기점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가 얼마나 나온 겁니까? 0.477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0.5에서 477 빼니까는 이거. 자, 그래서 이게 바로 확률이죠. 이게 다 확률입니다. 몇 퍼센티지를 말하는 얘는 뭐니까 2.28%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이렇게 할 때 산수 계산할 때도 항상 선생님이 부분분수 할 때 극한의 부정의 연산할 때도 그 과정을 쓰라고 했잖아요. 얘도 이거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반드시 0.5에서 뺀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기서 표현한 이거를 이렇게 0서부터 2다라고 표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형식은 지킵시다. 형식은 그지? 그래서 이렇게 이거 환경 변수도 다 표시하고요. 요것만 좀 조심하시면.